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직계 김 교수 대신에 스페셜 MC가 나오셨습니다. 강원민방의 보아, 보도국의 아빠 홍석표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 기자님이 완전히 잘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거의 지금 한 7, 8개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쓰겠다 이거지, 버리지는 않고, 그죠? 네. 야, 정말 특이하신 분이요. 그분도 우리 PD님도, 그죠? 걔도 존경합니다. 후배지. 살아남기 위해서, 야, 선배지만 이 프로그램에 관한하는, 그죠? 조금이라도 출연해 보려면 맞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 홍석표 기자가 오늘 스페셜 MC로 발탁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홍 기자님 출입처랑 연결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네. 의정 활동비 관련된 네네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10월이 되면은 지방의회 의정비를 이제 항상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상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정비 인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에서는요, 의정비 인상 당신도 동의하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홍석표 기자, 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들 의정비가 네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간단히 네. 설명드리면요. 네. 의정비는 크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제 의정 활동비는 전국 네. 공통이고요. 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상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월정 수당. 네. 요건 이제 전국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네. 도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의정 활동비가 똑같이 연 최대 1,800만 원이고요. 예, 예. 시군의원 같은 경우는 연 최대 1,320만 원으로 그렇게 고정이 돼 요거는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일괄 구성하는 네네네.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월정 네. 수당 요 부분을 이제 자치단체의 주민 수나 그 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책정하게끔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상한을 폐지해서 올릴 수 네네. 있게끔 해주는 게 요번 그 입법 예고의 오.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것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다 통제하다가 이제는 자치권을 좀 더 확대해 주는 거네요. 그렇게, 알아서 니네 여유껏 네. 좀 상한선을 그런 폐지할 해석이- 테니까 그런 해석이 중앙정부 가능합니다. 입장에서는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자율성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정부가 분권을 지향하는 정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의정부 인상은 또 오래전부터 네. 네. 그 시군 기초의원들이 예. 다 지방의원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면 현재 네.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네네. 연평균 저희가 뭐 쉽게 표현하면 연봉으로 보자면 네. 5,184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1,800만 원의 그 의정 활동비를 비와- 포함해서 그렇죠. 월정상까지 의정 활동- 포함한 거. 그렇죠. 그 더하면 총액이 네, 그렇습니다. 네네. 5,184만 원. 네. 5천만 원 조금 넘네요. 네, 그다음에요. 시군 의원들의 의정비는 평균 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으로 예, 예. 보면 3,300여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네,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이게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따지면 네네. 의정비 같은 경우는 평균 급여로 도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는 432만 원이고요. 도의원은 한 월급 한 432만 원. 예, 시군의원 평균 급여는 뭐 281만 원. 참고로 네네네.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쉽게 좀 이해하게 연봉 개념으로 봐서 네. 지금 6급 공무원 정도가 도의원들이 받는 정도, 도의원들은 6급 5천여만 원 정도가 네네.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군의원들이 받는 3,300여만 원 정도는 한 7, 8급 정도 공무원들의 봉급 수준, 연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정도.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정말 열심히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막 시간 쓰고 하시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 좀 현실화해줘.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의정 네네.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또 많이 외부 활동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비 정도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또 일정한 텀을 두고 항상 문제가 되는 공론화되는 얘기잖아요. 네네. 뭐 도의원, 시의원들 네네. 의정비 좀 올려줘. 심지어는 보좌관도 좀 만들어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많았습니다. 이거 오늘 주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인사에 대해서는요. 춘천시 의장이자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
이원규 협의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의정비 인상 당신도 동의하나요? 아시죠? 이슈도 하나씩 딱 정리하고 네네. 우리 시청자들 기억에 딱 남게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네, 그러시죠. 네네. 제 이슈 워드는요. 유전 유치, 무전 유치로 만들어봤습니다. 어렵다. 유전 유치.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 이제 돈이 있는 의정비가 인상이 되지 않으면 전 이제 의정비 인상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네네. 이제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네.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전 반복이 유치. 되고 네, 어.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네네. 무전 유치는 그래서 현실화해서 돈이 없어도 정치를 좀 할 수 있게끔 어허. 토대를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기초의원에 하다가 광역의원이 되고 광역의원이 국회로 가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될 수 있는 네. 프로 정치인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야, 굉장히 라는 긍정적으로 점에서는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자치단체를 보고서 그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뭐 크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큰 정치도 네, 네, 하고 네. 이게 훈련도 하고 자기 네, 네, 마을 그렇죠. 그 살림살이 책임지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요번에는 우리 저는 좀 부정적인데 선배님의 그 이슈 워드. 제 이슈워드는요. 네. 벼룩. 혹시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죠? 벼룩도 이제 입에 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뭐 우리 속담처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네네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죠. 아, 네, 그동안 그 시군 의원들한테 부정적인 뉴스가 참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의회 활동 기간에 의회가 열려 있는데 해외를 갔다 온다는 둥, 아니면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갔다 온다는 둥, 네, 장마가 지는데 해외 갔다 왔다는 둥, 야, 그게 참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은데.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국민들을 그렇게 설득시킬 만큼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또 의정비 타령이냐? 그래서 저는 벼룩이라고 했습니다. 저 의견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춘천시 의장이기도 한 이원규 강원도 시군의회 협의회 지금 깁니다. 네.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우리 의장님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모셨는데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이번에 춘천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 네. 27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셨다고요? 예. 야, 어떻게 그 뭐 많이 부족한 저를 갖다가 이제 네네. 만장일치 선출해 준 데 대해서 네, 우선은 그 의원님들께 이제 감사를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의장단 구성과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떤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민들이나 의회에 도움이 안 됐던 부분이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어느 의장님이나 다 똑같이 하시는 얘기고 나는 내가 그 야당 의원들 반대할까봐 저녁을 많이 사줬어 이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거 떠나서 네네.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어떤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를 네. 그냥 이쁘게 봐줘서 네. 이탈표 없이 된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비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 이렇게 밝힐 만한 거. 있는데 뭐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밝혀주세요 아니면 겁을 줬다라든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 그 의정비 인상 상한을 없애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고 하여튼 인상되는 거는 거의 100% 확실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 지금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 그 인상이라는 걸 두지 않고 네. 기존의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정을 가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개정 단계에 있는데 네.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서 의회별로 네.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이란 그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네, 인상이라는 그러니까 굳이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돈이 올라가면 인상입니다. 예. 시민 국민 입장에서는 아우 이 굉장히 시작부터 전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방의원 이제 4년 사선 의원이시고 또 춘천시 의회 의장님이시고 하신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선이시면 12년 동안 이제 16년을 하신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 의정비가 많이 부족한가요? 어떠신가요? 의장님이 직접 활동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네. 의정비가 부족하냐라고 네. 물으신다면 제 답변은 부족하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의정비가 이제 그동안에 2006년부터 어떤 유급제 제도가 이제 시행돼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네. 도입된 그 취지가 어떤 과거에 이제 어떤 지방 토호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급제화 해가지고 정액제를 하면서 어떤 지역의 그 참신하고 네네.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어떤 의회 전문성을 키워나게 했던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던 부분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기초의회의 경우 거기에 입법 취지에 도입 취지에 잘 부합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비로는. 예.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 인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한 달에 우리 이제 시군 의회 의원님들 한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의원 활동을 좀 할 수 있다. 지금보다 어느 정도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글쎄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네네. 그 어떤 가정의 생활과 예, 예.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진짜 의정 활동만 네.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액은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얼마라고 하기는 좀 제가 좀 그렇고 네네. 뭐 많으면 많다. 술 아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저 생활비도 마찬가지 많으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의회가 앞으로도 또 그 의정비가 네.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근데 현재 강원도의회의 의정비 수준에는 근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 아까 우리 홍 기자가 얘기해 주셨지만은 월 3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내 생활을 가장으로서 생활도 해야 되고 의정 활동도 해야 된다는 얘기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생각을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집에 이제 생활비로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살림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배우자가 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하. 거기서 생활비를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의정 활동하는데 의정 그 활동이나 비용이 다 거의 다 정책 충당된다고 연구 그러니까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저 초반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지금 뭐 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월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의정 활동비로 준다라는 얘기는 부업을 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겸직하라는 얘기나? 글쎄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하도 네. 어떤 제한된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네. 부업을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것이 많지는 않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자영업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그 부업을 하면서 네.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 예, 겸직 예. 얘기를 부업 예. 얘기를 꺼내봤는데 사실상 의정 활동이라는 게 가끔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하기는 좀 너무 무거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방법이 의원이라는 아니고. 것이 그 네. 자는 시간 빼놓고 전 시간이 전 의정 활동의 그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사람 만나야 되고. 예, 언제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할 때 보면은 뭐 12시 넘어가지고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의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예, 어렵습니다. 와. 의장님 월정 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이제 뭐 조금 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월정 수당인데 월정 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과거에는 그 월정 수당에 대해서 어떤 뭐 가중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두어가지고 어떤 별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혀 이제 지자체별로 융투성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 개정 예정인 법에서는 어떤 주민의 수, 네. 어떤 재정 능력, 네. 또 공무원들의 그 보수 인상률, 네. 물가 상승률, 그다음 의정 활동 실적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 의정비 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되면 또 잘 사는 자치단체와 못 사는 자치단체 그렇죠. 차별화도 네, 차이가 생길 수도 상당히 있겠네요. 많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여하튼 간에 지금 분위기는 정부에서 어떤 상한제를 없애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한을 정해놓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근데 분위기는. 그걸 이제 강원도뿐만 많은 아니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만 않은 게 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공청이나 주민 여론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죠.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에서 거네요. 그렇게 결론 내더라도 네네네. 그거를 거쳐야만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됐어요. 네.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정말 겸직을 하는 것도 전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없어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받는 이 뭐 연봉 개념으로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의정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고 분명히 돈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오케이 해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시민들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또 유난히 좀 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네. 도와주셔야 된다는 게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부족하니까 우리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지금 이제 경제도 잘 뭐 자영업자들도 지금 죽겠다는 거고 일자리도 없고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가끔가다 터지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눈치 없이 해외 연수 건만 기사만 뻥뻥 터지고 정말 이 의장님 계신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걸 좀 이겨내려면 정말 우리 협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장님들이 뭔가 좀 노력하는 제스처라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라는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고 싶으십니까? 시민들 정말 유권자들. 그러니까 저는 의원들의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 의원들도 이제 가면서 의회 이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우리 10배입니다. 의원 수가. 네, 전국적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분의 일탈 행위가 전체 의원들의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의회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잠깐만 일부가 이제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의회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지 비효율적인 사업 같은 거를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뭐 제가 지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서 충분히 저는 밥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이것저것 한없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우리 의장님 생각도 알아볼 겸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Yes or no. 그다음에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면 패스.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비 전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예스. 네, 두 번째. 의정비가 적으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기 유리하다. 예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정비 인상 불가능하다. 예스. 여대 야소의 춘천시의회 이재수 시장에 대한 견제가 약할 것이다. 노. 춘천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 찬성한다. 예스.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는 해외 연수는 폐지돼야 한다. 노. 네. 의회 표결 실명제 도입 동의한다. 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당 공천제 폐지돼야 한다. 예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강원도 전체 의회의 의정 활동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답변. 네네네네. 98점은 주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 네. 98점. 2%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많이 주시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높게 주셨습니다. 97점이면.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문 다 드렸고요. 뭐 꼭 나 요거는 좀 추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네. 표결 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국회하고 틀린 게 좁은 지역 사회에서 네. 어떤 모든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도 친분 관계가 있고 이어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표결 실명제는 필요도 하고 또 무기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노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네. 그 해외 연수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들한테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옛날에는 저기 해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시찰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해외의 선진 도시들도 참 많이 보고 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 싶었는데 우리 이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일인데 네. 그 옛날에 그 어떤 유럽 쪽에 가서 보니까 그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에 그 보면 끝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잘랐었어요. 네. 잘랐는데 거기는 다 이렇게 굽혀가지고 네. 그 땅으로도 매립을 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그 사람이 다친다든지 여기 부딪혔을 위험성을 때 제거한 거죠? 이런 그 인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도 와가지고 우리 춘천에도 이렇게 하자. 저도 제안을 했었고 지금 뭐 정부 쪽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원들이 해외여행 가서 여행이라는 표현이 연수라든지 그랬을 때 그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의 성과물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벽돌 하나가 어떻게 박혔냐에 따라서도 그것이 당장 벽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데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 데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패키지 여행을 가고 뭐 이러는 거는 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거기에 가서 뭐 브리핑도 받고 또 잘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자전거 보관대 열쇠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든지 이런 거 저희들 가면 꼼꼼하게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당장에 어떤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받지 않나. 저도 의장님의 지금 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다못해 시가지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청소하는지라도 보고 오면 정말 길가에 가로등을 어떻게 디자인했더라 보고 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만 보고 오지 연수 과정에 또 관광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왜 오해를 받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 근데 관광지도 어느 저 지자체나 어떤 관광을 상당히 목표로 어떤 그 의지인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도 가서 보면서 저기는 관광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걸 생각해 줘야 일정 좀 어쩌다가 이해합니다. 뭐 연수 갔다 왔다더라 그러면 한번 가끔 언론에 기사 보면은 관광지만 다니고 실제 목표로 내걸었던 것보다는 이런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싶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번에 우리 춘천시의회에서 최근에 갔다 온 경우도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자매결혼을 추진하려고 이제 하고 뭐 이렇게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 아주 재미없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인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의 행정도 눈에 띄는 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오해를 살 만한 소지는 좀 없애주셨으면 훨씬 그렇게 국민들의 하도록 신뢰를 받는 데 의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저도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금 질문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의정비가 적으면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기가 유리하다라는데 예스를 해주셨어요.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작은 지역 사회, 특히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는 군의원들 분들 중심으로만 계속 당선이 되시거든요. 젊은 정치 신인들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데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쉽게 이제 도전을 못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젊은 원래 유급제가 도입된 그 취지가 젊은고 유능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의회를 어떤 전문화시키게끔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의정비가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도전 자체가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나는 의원이 돼가지고 춘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막상 급여 통장 받아보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일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가 좀 부족해지고 이래서 저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와 보면은
아니거든요. 밖에서 들었을 때 그래도 꽤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 과연 좀 적극적이 떨어지지 않겠나. 어쨌든 정치 신인이나 프로 정치인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은 현 상태로는 조성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지금 건가요? 보면 사실 우리가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커나가면서 나중에 중앙정치부대까지 진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초의회에서부터 어떤 그게 여건이 안 되면은 상당히 그렇게 도약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예스 or 노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 이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꼭 우리 저 또 협의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뭐 춘천 시민뿐만 아니고 강원도민 전체를 들에게도 시청자들에게도 뭐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의정비 인상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거 모두 포함해서 말씀 드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뭐 춘천시 의장이나 네. 어떤 강원도 의장 협의회나 모두가 다 춘천 시민이나 강원도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런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민 위본의 정신으로 모든 의원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글쎄 아니 뭐 저 이정비 인상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이정비 인상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아이고 뭐 얘기 안 하시네. 그건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네. 이제 의정비 인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 또 한편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어떤 아까 계속 중간에 나왔지만 어떤 의원이면은 어떤 시민의 행복이나 어떤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내성적이신가 봐. 이렇게 팍팍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신.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지막 한 수저가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가 네, 네, 남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슈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날 주제에 대해서 이슈 워드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제는 의정비 인상 당신도 동의하나요였는데요. 의장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의장님의 이슈 워드는 뭔가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저는 이걸로 다 대신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고장난명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한쪽 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지방의회도 어떤 주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어떤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민들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2년 임기 중에 몇 달 지났습니다. 그죠? 하여튼 2년 멋있게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시민들,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